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오늘은 적당한 멀티플이란 무엇인가, 적당히 멀티플을 주는 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하락, 행보, 상승 세 개로 나눴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멀티플을 조금 낮게 줄 경우, 적당히 줄 경우, 너무 높게 줄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서는 우리가 멀티플 계산을 해보면 이득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기업 가치선도 이렇게 줄어들겠죠? 줄어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가는 살짝 위에서 움직이고요. 근데 멀티플 더 낮게 줘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기업 가치선을 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기업 가치선,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 기업 가치가 여기고 주가는 더 높음으로 안 사겠죠? 우리가 이건 안 살 거예요. 안 사짐, 이건 안 사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 가치 떨어져서 주가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할 거 안 사졌으므로 뭐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데 우리가 멀티플을 밸류에이션을 잘했어요. 뭐 물론 이런 거는 또 어차피 멀티에서 밸류에이션 잘해가지고 어차피 하락할 거 알면 뭐 안 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가정은 뭐냐면, 기본 가정은 우리가 기업 가치선보다 주가가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판다입니다. 높을 때 판다. 그러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했다고 하면 기업 가치선은 여기니까 이건 주가는 여기에요. 그럼 낮아요. 여기서 샀어요. 사고 언제 팔아요? 파는 건 두 가지죠. 파는 건 우리가 생각한 기업 가치에 도달했을 때 팔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변곡점을 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느낌이죠. 요 정도 먹는 느낌이고요. 다음에 또 하락하는 거 판단 끝나고 한 요 정도에서 샀다가요. 이 정도에서 또 떨어져서 팔아요. 그러면 요 정도 이득 볼겠죠. 이건 뭐 거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 샀다가 변곡점 보고 팔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기업은 멀티플을 밸류에이션을 완전 진짜 정말 잘해가지고 정중앙에 꽂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진짜 약간의 이득이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데 멀티플을 우리가 조금 높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잘못 준 거죠, 우리가. 기업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건 멀티플 좀 더 높게 해줘가지고 조금 높게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잘못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최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업 가치선보다 주가가 싸요. 주가가 쌉니다. 주가가 싸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이게 주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더 떨어져요. 기업 가치선하고 더 벌어졌네. 더 사요. 소위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이런 경우는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물타기 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경우가 가장 최악입니다.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멀티플을 좀 높게 줄 경우, 이거 최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가치는 실제로 행보하고 있지만 멀티플을 우리가 좀 낮게 줬어요. 낮게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거 기업 가치선이 낮으니까 주가는 살짝 계속 위에서 놀 거예요. 근데 어차피 10년 지나도 이거는 행보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안 사줘도 그만입니다. 안 사줘도 그만. 본전이라고 생각할게요. 본전. 기업 가치 행보하는데 멀티플을 우리가 높게 줬다. 높게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항상 싸겠죠? 항상 싸요. 거의 항상 팔 수가 없어요. 기업 가치선을 우리가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조금 잘못해서 좀 높게 줬어요. 근데 이거 기업 가치가 행보하면 뭐 그냥 10년 내내 그냥 왔다 갔다 어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배당 말고는 사실 돈을 벌 방법이 별로 없어요. 큰 이득은 못 볼 거예요. 그냥 뭐 약이득? 본전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행보하는데 멀티플을 우리가 적당히 잘 줬을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뭐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그죠? 이 정도 이득 보고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이득 보죠? 여기서 샀다가 이거는 조금 약간 좋은 거예요. 이 정도 행보장에서도 행보하는 기업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박스권 매매죠. 박스권 매매. 이 멀티플을 잘 줬을 경우에, 무조건 잘 줬을 경우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하는 기업을 멀티플을 우리가 높게 줬을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승하는 기업의 멀티플을 높게 주면 이거 주가는 항상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쌀 거기, 밸류에이션 상으로 살 거예요. 살 거고, 근데 조금 비싸게 사도 결국에 주가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결국 안 팔리고 쭉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죠. 이게 10년 상승하면 10년치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을 거고요. 20년 상승하면 20년 상승치를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전형적인 가치 투자, 이거 대박이죠. 한번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장투한다. 이것도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대박은 뭐냐? 더 대박은 뭐냐면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정말 잘해서 정중앙에 꽂았어요. 아, 이런 게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꽂았다고 하면 여기서 팔아서 여기 이 정도에서 또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 먹고요. 수익도 먹고요. 수익도 먹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잘했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업 가치는 실제로 상승은 해요. 근데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조금 낮게 줬어요. 왜냐면은 이게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40 막 50이에요. 지금도 50배 정도 돼요. 멀티플이. 근데 이거 너무 오른 것 같아. 너무 성장주인데 너무 오르고 너무 멀티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좀 낮게 줬어요. 내가 한 30, 20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난 이게 적당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실제로 이 주식은 진짜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 기업 가치선 여기잖아요. 주가는 항상 위에서 놀 거예요. 그러면 아예 성장주로 10년 성장하는 기업인데 아예 못 살 수도 있어요. 아예 못 산다. 아예 못 산다. 아예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리스크죠. 성장하는 기업을 우리가 주식 투자자라면 성장하는 기업을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거는 엄청난 손해죠.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어떤 게 좋은 거냐, 이 9가지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과연 우린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개손해는 뭡니까? 개손해, 여기 개손해고요. 무한손실, 그죠? 하락하는 기업의 멀티플을 나는 밸류에이션 좀 잘못해서 멀티플 좀 높게 줬어. 이건 무한손실 날 수 있어요. 물타기에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물타기에도 폭망이에요. 물타기에도 폭망. 또 손해가 뭐예요? 또 손해 뭡니까? 상승하는 기업인데 멀티플을 조금 낮게 줬어. 그래서 이거는 상승하는 기업인데 아예 사지질 않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손해죠. 이것도 개손해. 이것도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 적당히 하면 다 본전 혹은 이익입니다. 본전 혹은 이익인데 이게 너무 어렵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밸류에이션을 적당히 기업 가치, 다시 말하면 기업 가치를 정말 잘 판단해가지고 이게 딱 정중하게 꽂는다. 정중하게 꽂으면 정말 무한 이득을 벌어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지만 이거는 약간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는 너무 어렵고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요쪽 라인으로 가보면 어때요? 딱 보면 본전 개손해네. 이건 돈을 벌 수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멀티플을 우리가 안전을 너무 추구해서 멀티플을 너무 낮게만 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본전 개손해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적당은 너무 어렵고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적당보다 살짝 높게 하면 어때요? 이게 무한 손실이 있긴 해. 무한 손실이 있긴 하지만 본전 혹은 개이득입니다. 여기 포함이죠. 여기 적당 혹은 여기까지 여기죠. 적당 혹은 조금 높음, 적당이나 조금 높이면 이 정도입니다. 이게 무한 손실의 리스크가 살짝 있긴 하지만 약이득 본전, 적당한 이득 무한이득, 본전 개이득, 이겁니다. 다 여기 이득이죠. 그러면 우린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무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좀 마련해 놓고, 예를 들면 뭐 손절매, 아니면 자기만의 매도 기법, 자기가 실수했을 경우, 자기가 판단이 좀 틀어졌을 경우에 매도 기법을 좀 마련을 해놓은 후에, 이 멀티플을 너무 낮게만 주면 이게 큰 돈을 못 버니까, 우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것보다 약간 살짝 높은 멀티플을 줘도 되지 않나.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큰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본 게, 자, 이제 요거 또 엄청난 또 그거거든요.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뭐냐면, 나는 기업 가치선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멀티플을 성장하는 기업이라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도 싸. 근데 알아봤더니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네. 이럴 경우 나는 아직 이 밸류에이션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냐? 이게 손절을 쳐야 되냐? 손절을 칠 거냐? 아니면 야 이게 엄청 더 싸졌으니까 더 살 거냐? 물타기를 해가지고 더 살 거냐? 뭐가 맞는 건지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